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떠셨을까요? 확실히 오늘 시장을 보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시장에서 687개, 상승 종목 수는 170여 개 정도로 확실히 상승 종목의 수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시장 면밀하게 살펴주실 두 분의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유소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을 또 화끈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화요일 시장 오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왜 그렇게 보세요, 정재훈 위원님? 이발하셨네요? 아니, 제가 월요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 내내 위원님들이 요일마다 새로운 팀이 올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다가 나중에 내일은 그 화이트보드로 써두려고요. 하지 마세요. 어떠한 시련도 없었다. 어떠한 심경의 변화도 없었다. 그냥 이미지 변신이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위원님. 날도 더웠잖아요. 좋아 보입니다. 정말요? 잘 어울려요, 위원님?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은요? 안 듣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제 머리가 아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위원님들이 이번 시장을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지금 제 옆에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꼽아주신 키워드를 보면 고용 있고요. 미국 전기차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 이야기도 적어주셨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백신 허브까지 키워드가 들어와 있네요. 일단 오늘 두 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텐데 제가 오프닝에서 아무래도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수보다 훨씬 많다 보니 대내적인 시장을 누르는 일들도 많고요. 두 분이 최근 시장을 느끼기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박원재 위원님 어떠세요? 여전히 박스라고 느끼시나요? 7월부터 제가 8연량이라는 화두를 갖고 왔었죠. 그랬죠. 확률적으로 이 정도면 음봉이 나옵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그걸 딛고 굉장히 모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다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규칙이 없다는 거를 우리는 비추세라고 합니다. 비추세. 네,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다. 네.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제법 규모 있게 들어와서 야, 이것도 분위기가 턴하는 거 아니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네. 집어넣어주고 네. 이번 주 들어와서 그대로 또 엎어버리죠. 오늘 선물 계약 수가 17,000 계약이 매도예요. 네. 이 얘기는 이번 주가 만기가 걸려 있죠. 그럼 시장은 항상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황소의 세력과 시장을 눌러야 되는 곰의 세력이 있는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모두 다 사면은 네. 시장이 올라가서 다 같이 행복할 텐데 왜 팔어?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귓동량으로 들은 걸 좀 인용해 보자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아, 우리 도앵커가 이제는 뭐 전문가예요. 시장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묶여서 매수와 매도가 있어요. 그러면 네. 헤지 펀드라고 있어요. 헤지 펀드는 시장이 평온하면 수익의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걸 변동성이라 그랬는데 네. 변동성이 생겨야만 수익의 기회를 얻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헤지 펀드고요. 아마 시장의 규모로 보면은 불마켓, 그러니까 그 포지션으로 갖고 가는 비중이 한 80% 되고 한 20% 수준은 변동성 전략을 취하는 헤지 펀드가 있는데
이 헤지 펀드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 변동성을 만드는 구간이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있는 만기일 날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비추세라 그랬죠? 왜 비추세냐면 전체적으로는 뭐 저점 잡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어요. 올해 들어보면은 뭐 상반기에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쭉 올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상반기에 그 다음에 너무 오버슈팅했나 그래서 깔아앉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주가 따라왔죠. 그랬죠. 그러더니 또 금리가 곤두박질 치니까 기술주가 가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여긴가 하고 따라가면 또 바뀌고 네. 여긴가 하면 또 바뀌고 그래서 경기주가 가나 하고 또 경기주 갈 때 고점 잡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네. 다음 시장이 어떨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건가? 이를테면은 또 최근에는 성장주가 주도를 잡아서 요새 가장 핫한 게 2차 전지죠. 네. 2차 전지는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드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 경기주 팔고 2차 전지 사야 되나?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자기의 기준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감으로 하면은 판단하기가 네.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가격을 쫓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 해도 우리가 기대는 기업의 본질 가치 또 하반기에 추세적으로 정책의 방향. 네. 우리 정 의원님이 계속 말씀드리죠. 정책을 봐라. 지금은 정책을 봐야 될 당연한 명분이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은 시장 가격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정책이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시장 가격은 실패했어요. 자율적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시장의 실패라 그러는데 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잘 봐야 될 게 정책의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그쪽이 자원이 몰리고 가격이 만들어지니까 네. 굉장히 유리해요. 요거를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화두인 고용을 왜 집어넣느냐? 네. 특히 어느 쪽 고용을 말씀하신 거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우리는 지금 정책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지금 세상의 중심 정책은 누가 다 피죠? 미국. 연준. 네. 연준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연준은 전지전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본연의 목표였어요. 인플레 파이터.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오르면 안 돼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물가 안정보다 훨씬 중요한 롤을 맡았는데 그게 경기도 맡아야 돼요.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로 고용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고용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체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고용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들끓었다가 엊그제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 이건 또 갑자기 딴 얘기를 해요. 고용이 또 기대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참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민간 부분 고용자 변수 해갖고 예측치가 이게 이제 항상 미국계 중요한데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중요해요. 이게 지난달에는 쇼크였는데 갑자기 이게 870만 예측치가 940만까지 늘었어요. 이건 예측치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고 뭐야 이렇게 고용이 회복되면은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되면 뭔 얘기가 항상 나오느냐 하면 금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죠?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난달에는 테이퍼링은 물 건너갔어요. 네. 다음번 FOMC에서
테이퍼링 할 거를 재논의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자, 그 근거가 이거예요. 네. 갑자기 고용 지수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뭐야? 갑자기 매파들이 나오면서 네. 테이퍼링 얘기를 막 하죠. 네. 다음 달에 이거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지표, 우리가 잘 익숙지도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 투자자가 이런 거 추적하면서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사실 평소 같으면 이런 거 볼 필요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 또는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 쭉 갔다가 이를테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술주 갔다가 요새 특이한 게 이제는 이것도 안 맞아요. 최근에 금리가 1.1대까지 찍었다 1.3까지 올라갔으면 금리가 폭등을 한 겁니다. 채권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는 두 가지를 가리켜요. 경기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자체로 수급에 의해서 자금의 이동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절대적으로 1.3이라는 금리는 저금리예요. 네. 그렇죠? 저금리면은 이 저금리보다 보다 유리한 환경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요.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제법 올랐어요. 네,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시장에 별다른 체계적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야,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고 이 금리라면은 야, 이제 위험자산으로 좀 놔야겠구나. 이런 심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좀 들어올 환경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유리하죠. 그렇게 보면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섹터로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섹터. 그러면 이 금리라면은 기술주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1.1대까지 떨어진 금리로 보면은 이건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고용 올라오니까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해서 다 얘기하죠. 그러면 경기주가 가야 되는데 경기주가 다 죽었어요. 네. 어떤 게 진짜냐를 우리 투자자는 봐야 됩니다. 아직은 가격으로 보면은 네. 기술주 우위의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건 인정. 지금 시장은 기술주 우위로 올라가겠구나. 인정. 그러면 경기주는 다 버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피크아웃 여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3분기에 EPS 추정치를 한번 추적을 해보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기주 중에서도 피크아웃의 모습을 보이는 경기주가 있고 피크아웃은커녕 계속 올라가는 경기주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같이 빠지고 있어서 그냥 도매금으로 지금 경기주는 다 안 좋은데 네. 그중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섹터가 있고 피크아웃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섹터가 있는데 이거는 좀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꽤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주력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 주가의 모습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은 쏠림이 있어서 특정 쏠림으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는데 그 시세 끝에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서 수익을 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다? 네. 자기 시나리오를 갖고 여전히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게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 전략. 바벨 전략 여전히. 네. 바벨 전략과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어려운 장이 맞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것은 맞다. 이제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어느 쪽의 섹터가 갈지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 전략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위원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늘 해드리고 있고요. 나만의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런 시장 속에서 방향성을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 불패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오늘 수급만 좀 체크를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장이다. 아까 비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던 게 더더욱이 최근에 또 이런 IPO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좀 수급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네. 거래량이 거의 한 25%? 한 깜짝 종목에? 놀랐어요. 네. 예, 뭐 요새 거래량이 줄어서 한 10조 남짓 뜨는데 어제 카카오뱅크가 한 2조 5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수급 분석을 하는 이유는 네. 이렇게 대여급이 들어와서 유동성을 빨아버리면 네. 나머지에 돈이 갈 여력이 없어요. 안 그래도 안 돌고 있는데. 네, 어차피 지금 휴가 시즌이라서 총 거래 대금도 부족한데 네. 어떤 고래가 시장에 빵 나타나서 유동성을 다 빨아먹었어. 그럼 나머지는 재미없죠. 빨대 가지고 나머지 찌끄러기 갖고 해야 되니까 답답하네요. 네. 판돈이 안 도니까. 예, 어차피 자본시장이라는 건 판돈이 두둑히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이 대여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수급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워낙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걸 다 소화해 주고 가니까 그렇지 보통 시장이 꼭지가 나올 때가 IPO가 대여급이 나와서 막 쏟아질 때 시장이 꼭지인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작년 올해처럼 시장 조탈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빨아가는 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네. 체크해 가면서 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네. 한마디로 먹여 살릴 식솔이 많아진 거잖아요. 이 유동성으로.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주식수보다 더 큰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아. 그래야 이 시장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종목이 들어오면 투자자는 네.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는 기대가 있으면 그걸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냥 고평가해가지고 화장 잔뜩 잘한 다음에 그냥 돈만 쫙 빨아먹고 훅 깔아앉아 버리면 질적으로 상승하기 좀 그렇군요. 시장 그러니까 자체가. 이 공모 가격을 잘 봐야 돼요. 네. 이 공모 가격이 적절한지.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 청약하면 공모주 사실 불패인데 네. 요새는 증권사가 안 먹히죠. 예전에는 총액 인수제를 해서 네. 잔여 물량을 증권사가 책임을 졌는데 요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가가 비교적 좀 뻥튀기 돼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약간 사실 공모주 청약을 해서 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주 뭐 불패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사실 쫙 이렇게 수급이 모이고 그 종목이 그래도 한번 상장되면 따상 뭐 따따상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 신화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군요. 그것도 웃긴 게 따상 따따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모가 자체를 엄청나게 화장빨로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들어왔는데 네. 거기서 따상을 한다? 이거는 그러면 공모가 산정을 지극히 잘못한 거죠. 예측을 잘못한 거군요. 네. 네. 지금은 유동성 장치라고 봐야 돼요. 이런 일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고 네. 원래의 시장은 공모가에서 100%와 마이너스 10% 사이에 밴드 정해졌으면 그냥 이 공모가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지. 네. 무슨 공모하면 딸을 가는 게 기본으로 깐다? 그럼 공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기업 가치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 사이에 바뀌나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가격을 보고 쏠림으로 가면은 이 시장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시장은 꾸준하게 정상적으로 양질의 자금과 양질의 기업이 들어와서 네. 전체적으로 캐파가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도리찍고 땡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딱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질적인 상승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면 맞지만 거기에 적정한 공모가를 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또 상장했던 IPO 대여 중에 하나로 꼽혔던 크래프톤도 계속해서 공모가격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짝 짚고 넘어갔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짜증났어요. 짜증나셨어요? 근데 사실 짜증 안 나는 날 고르는 게 더 쉽잖아요, 위원님. 아니에요? 늘 웃고 계세요, 그러면? 그럼요. 행복하죠? 날 볼 때는 한 번도 안 행복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건 본인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빠졌어요. 상승한 종목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 수들이 월등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 빠지는 이유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해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 올라가면 좀 움직였다가 중국 시장이 좀 밀리면 같이 좀 밀려 내려오고 중국 시장 반등 나면 또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시장이 줏대가 없나 그런 생각이 좀 간간히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옵션 이벤트,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시장에 있어서는 박스권역이고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거에서처럼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설사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건 버티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돼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변동성이 좀 생겼을 때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면 그래 까짓거내 배당 받고서 버틸게 뭐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지수는 박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여전히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컨센서스를 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의 이익단 규모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년도엔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분할로 조금씩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벤트?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거니까 매수를 해서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지수 기준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매수가 위로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뭐 조정받을 그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북한 얘기 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연락이 안 되네, 뭐하네, 하나 그 짜증나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하나. 예. 뭐 그런 거에서 출렁거림? 뭐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가 내일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2,000명이 좀 넘어갈 거다라는 그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렁거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시장은 박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스. 많이 빠지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 좀 챙기면 되고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정재훈 전문가님 최근 이 촉이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거의 뭐 서울경제의 간판 전문위원님이 되지 않았나. 야, 최고의 촉을 가진. 파트너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같이. 너무 기가 세서. 이게 뭐 종목에 눌려가지고 요즘 아주 치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전문가님 혼자 그렇게 촉
혼자서 나눠 가지지 마시고 저희랑도 좀 같이 나눠요. 나눠서 드리잖아요.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무시해서 미안해요, 전문가님. 제가 맞아요. 지금 받아 적었어야 되는데. 네. 정중하게. 다 얘기는 해줬는데 우리가 애써 무시. 정중하게. 네, 저희가 두손 애써 모으고. 무시했는데 아유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네, 무조건 물려도 IT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는 정작 IT 종목이 없는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옵션 만기일 이번 주에 있을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출렁거림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은지도 꼽아주셨어요. 기대가 되네요. 더불어서 어제에 이어서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상장하는 이런 종목들 이외에 핫한 키워드를 또 보자면 삼성전자가 계속 오늘까지 시장에서 거론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지만 삼성 관련주들은 오히려 떨어져서 대체 왜? 라는 분석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뇌구조 키워드에도 삼성전자가 있길래 좀 여쭈어 봅니다. 이걸 준비해 주셨어요, 위원님? 네. 제가 어저께 출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좀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어제 전부 다 경제방송에서는 전부 다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얘기 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녁 프로그램 무조건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장 끝나 마감 이후에 6시 넘어서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오늘 따라갔으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기대감은 선반영 됐습니다. 주가에. 네. 이게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저께 짠 하고 했었으면 그 종목군도 흐름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짠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은 좀 밀려내려왔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 아니고 8월 달에 이벤트가 많아요. 삼성그룹주 쪽에서 보게 되면 이벤트가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업 쪽에 있어서 M&A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오픈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딱 중심으로 놓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어쩔 수 없이 마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걸 뭘 갖고 할 거냐라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삼성그룹주 쪽에 있어서의 한 가지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뭐 준지주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정말로 투자를 했을 때 뭐가 수혜를 받을 거고 어떤 종목이 될 거고 이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분들은 되게 관심사가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민을 그냥 해보세요. 뭘 고민하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삼성 투자 계획,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얼만큼 투자할 거고 뭘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 부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기사지만 그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많이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미국 오스틴 공장에 얼마를 투자할 거고 비메모리 쪽에 얼마를 투자할 거고 그 부분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비메모리 쪽에 있어요. 투자가 일단 클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투자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그 부분들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가전 쪽, IT 기기라든가 이쪽이에요. 뭐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의 투자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어져서 전장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맞물려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뭐 이러면 뭐 삼성에 공급하는 게 뭐가 있고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시스템 반도체 그럼 뭐가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분을 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
그 기업들을 괜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원익 IPS라든가 뭐 원익 IPS는 오래전부터 지분을 갖고 있고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와 있었던 거 지금 최근에 보면 에이테크 솔루션인가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분을 10%를 갖고 있어요. 얘가 왜 움직일까? 뭐 때문에?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가전 쪽에 있어서의 이 틀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 네.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전장 쪽에 있어서 부분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 친구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협력을 해주겠죠. 기회를 주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올 연말 올 초 작년에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든 아니면 지분 투자를 진짜 하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쭉 나열해서 본다라면 오히려 한 가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장비사 쪽에 막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장비사 쪽에 이것저것 막 전화해 보니까 이제 바빠요. 예상은 했고 예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고 기대감은 여전히 많은데 아직까지 조용해요. 근데 오늘 주가는 일단 올라간 종목군도 있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재료는 소멸됐어요. 재료가 소멸됐고 보니까 금요일 날 10시에 이제 출소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며칠 쉬었다가 바로 할 건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 성격에 바로 그냥 투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조율하겠죠. 시스템 반도체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뭘 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월요일까지 연휴란 말이에요. 그럼 화요일 날부터 뭔가 이제 삼성에 관련돼 있어서 뭐 투자가 나올 거고 뭐가 나올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기 계획이 아니잖아요. 단기 계획이 아니니까 그 종목군들에 있어서 쭉 골라놓고 난 다음에 이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골라놓은 기업들에 있어서 숫자가 나오는 애들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치 자체도 늘어나는 거. 근데 주가는 빠졌어. 그런 기업들 매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보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삼성 쪽만 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뭐 외국계 기업 쪽에 같이 같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건 또 더 프리미엄을 더 부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포트에 있는 지금 위원님들 포트 종목군들 중에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적으로 그냥 요건 팁인데 요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 좀 됐는데 네. 잠깐 요거를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 검색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그냥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 벤처 투자 있어요. 전 요 사이트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요 포트폴리오 한번 봐봐요. 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여기에 어찌됐든 간에 삼성 벤처 투자에서 즉 삼성 그룹주 쪽에서 투자한 기업들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 비상장 회사도 있고 상장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쭉 보면 아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기업들 태반이에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쭉 그럼 요 카티바 뭐 미국 회사죠? 카티바 투자돼 있고 그다음에 UTI 뭐 이런 거 기업들도 있고 필옵틱스 있고요. 얘네들이 왜 했을까? 힘스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왜 이 기업들의 투자를 뭐 했지? 왜 했지?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하나하나씩 뜯어보게 된다라면 삼성 쪽에 있어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보고 만약에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어떤 섹터에 투자를 했다라면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위주로 보면 돼요. 아니면 조만간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아마 삼성 투자해야 될 거예요. 미국 쪽에. 내피셜이지만 저는 미국 쪽에 있어서도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삼성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되고 훨씬 더 좋을 거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SDI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겠느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도 야 우리나라에 투자 더 해 얘기할 거예요. 요청을 했겠죠? 단적인 예로 오늘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있던 부분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백신 얻는데 힘써줘. 삼성바이오로스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 나름대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겠죠. 분명히 외교적인 역할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좀 도와줘. 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신규 설비 투자를 하든 뭐라든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못 올라갔던 애들, 디스플레이, 반도체, 못 올라간 부분들 많아요. 그거 사면 됩니다. 단, 언제 사냐.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빠질 때 사세요. 언제? 만약에 오늘 조정받았으니까 내일, 모레, 이번 주 예를 들어 3일 연장 조정받았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사면 될 거예요. 그리고 슬슬 모아가세요. 슬슬 모아놓고 난 다음에 아마 투자 발표 하나씩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지연됐었던, 밀어놨었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 공시가 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 이미 구두 협약까지 진행돼 있던 그런 장비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공시사항이 나오게 되겠죠. 아, 그럼 투자하겠구나. 그럼 이 기업 실적 좋겠구나. 그 부분들을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 회사의 상장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니네 회사 바쁘니? 아, 우리 회사 안 바빠. 그럼 언제 바쁠 것 같니? 아, 그럼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쁠 것 같아. 대답을 해주거든요. 반도체 지금 비수기입니다. 10월 달부터 성수기로 들어가요. 반도체 사이클상 보면. 그러면 10월 달부터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뭐 생각을 해보고 종목을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삼성 P3 공장 지금 무지하게 바쁘답니다. 분주한답니다. 왜 분주할까요? 장비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서.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올 연말 정도 되게 되면 뭐 내년 초에 입고를 하겠구나. 그러면 장비 발주에 장비 만드는 제작 기간 러닝 타임이 있으니까 요 정도 뒤로 하게 되면 4분기 때부터 발주 들어갈 수 있겠구나. 수주 나오겠구나. 그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빠져요. 그냥 모르고 때려요. 발주 나올 거 알고 있는데 수주 나올 거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모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이제 접근하거나 아니면 정말 뭐랄까요,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관련된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팁을 정말 하나하나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거기서 미리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련돼서 이제 총수 부재가 쉼표가 찍힌 만큼 관련돼서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옛날엔 다음을 많이 썼거든요. 다음 카카오요?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제가 요즘 신세대여가지고 예전 모습을 잘 몰라서. 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썼었는데 네. 요즘은 네이버를 많이 써요. 저랑 같은 20대라고 자꾸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전 30대입니다. 30대세요? 예. 전 나이는 속이지 않아요. 올해 33. 뱀띠. 네, 머리가 어지럽네요. 네. 네이버에 여러분들 삼성 지분 투자, 뭐 삼성 투자 요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지나간 옛날의 그 기사지만 그게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이거 투자 팁인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즘 투자 팁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똑소리 나는 IT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데요. 삼성전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다음 스텝이 어느 곳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힌트를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기사도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팁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저희 뇌구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서 저희 내일장 주목 업종을 좀 위원님들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저희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기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다음엔? 어디를 볼까요? 위원님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하셔서 어디를 이제 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조심을 해야 된다기보다도 네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이요? 네. 네. 왜냐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지 좀 불안한 자리인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이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정 위원님께서 삼성전자 말씀을 정리를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정말 좋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수익 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는 좋지만 그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낸 사람은 얼마 없지 않을까요, 지금은? 왜 그럴 것 같아요? 글쎄요. 5만 원일 때 안 사서? 자, 한번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삼성전자의 차트를 과거로 쭉 돌리면은 이러한 차트가 나와요. 뭐 이게 여러 가지 기업 병합과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IMF 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0배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98년 기준으로 하면 100배가 오른 거고 2000년 기준으로 하면 한 3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가 삼성전자 하냐면 가장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성이 확인됐고 투자자한테 배신을 안 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 당연히 돈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간단을 한번 펼쳐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옛날에는 찌글찌글해서 잘 안 보이니까 최근에만 봐도 이게 그러면 2000년부터 30배가 올랐는데 그럼 보통 한 3.5년에 100%씩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가 3년 반 동안 이쁘게 오른 게 아니라 횡보를 하면 4년, 5년을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뻥 뛰어. 자, 그러면 내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아서 오르는 구간만 잡았으면은 기가 막혔겠죠. 네.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네. 불가능해요. 그럼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100% 오른 지가 얼마 안 됐죠. 5만 원에서 10만 원 갔어.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100%씩 5번 오르면 30배입니다. 이게 복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100%씩 5번을 올랐는데 지난 여름부터 작년 연말까지 100%가 올랐어요.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여기서 100%더 올라오면 1000조예요. 투자는 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봐야 돼요. 전 세계의 시가총액 1000조 넘어가는 기업이 글로벌 테크로 보면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제조업은 없을 거예요. 전부 플랫폼 기업일 겁니다. 제조업 베이스로 가면은 물론 뭐 아람코 이런 건 있겠는데 순수 제조업은 아니니까 네. 지금 제조업 베이스로는 당연히 테슬라와 TSMC가 탑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러면 100% 가면 1000조인데 대한민국 제조업 기업이 제조업 대표가 될 수 있겠나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100% 가려면 과거 패턴상 꽤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대단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지금 과거 패턴을 보면 실적 피크가 2018년인데 이때 58조를 찍었어요.
58조를 올해 못 찍습니다.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가는 과거 고점을 넘어섰어요. 이 고점을 넘어선 게 왜 넘어섰다 그랬죠?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가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주가가 지체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잡고 있는 스마트폰 라인업이 생각보다 전략이 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이엔드급의 갤럭시 시리즈와 하반기의 노트 시리즈로 합산해서 네. 4천만 대 이상은 팔아야 돼요. 4천, 5천이 나와야 되는데 갤럭시 21이 안 나왔어요. 상반기에 1,300만 대입니다. 하반기에 1,000만 대를 찍어주던 노트를 지금 버리고 폴더블로 가는데 그렇죠. 폴더블이 1,000만 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400만 대 예측하는데 네. 요거는 조금 전략 미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세웠던 계획보다는 지금 잘 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사요 팔아요? 아주 장기로 갖고 가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항상 투자자는 선택을 하잖아요. 무엇이 빠를까? 무엇이 효율적일까?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인과관계를 봐야 돼요. 팩트. A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B라는 필연.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다. 슈퍼사이클은 또 끊어졌는데 슈퍼사이클이 아니더라도 지금 투자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하반기 평탁 P3나 이게 전부 9월, 10월부터 들어갑니다. 네. D램, 랜드, 시스템 다 들어가요. 그럼 설비 사이클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거 쉽잖아요. 야, 설비 사이클 들어간다? 입고 들어가겠네? 아까 이제 정 의원님이 정확하게 적혀줬는데 네. 그럼 그 아랫단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소부장이 있어요. 치면 다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볼까? 지금 경기주 하나 볼게요. 네. 경기주 다 죽었습니다. 조선기계, 철강화학, 건설까지 다 죽었어요. 이거 죽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철강을 볼게요. 철강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포스코 한번 볼게요. 포스코가 피크아웃 되는지 안 되는지. 철강은 중국을 보라 그랬죠. 중국이 ESG 탄소 감축을 합니다. 네. 안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수출 증치세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수출세까지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름이 비수기라 그랬죠. 비수기이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어요. 급하게 떨어졌는데 열연 가격은 지금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중국만 좀 조정을 받고 특히 북미 지역은 굉장히 고공행진입니다. 그러면 이건 스프레드의 확대예요. 자, 그러면 분기단으로 한번 추정을 봐요. 피크아웃이 되는가 안 되는가. 피크아웃이 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올라가죠. 이게 떨어지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는 무엇을 선택할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계속 발품을 파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맞는지를 네. 종목, 실적, 그다음에 뭐 서베이를 통해서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팩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 버티는 거죠. 주식은 버티는 겁니다. 네. 단, 내 생각 팩트 체크를 하고 뇌피셜 말고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을 네. 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나는 뭐 일편단심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으면은 제일 위험해요. 내가 가진 게 팩트가 맞는지 확인한 이후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내 팩트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아요. 전화 돌려봐야 되고 네. 자료 찾아봐야 되고 네. 분기 실적 나왔으면 내 생각들이 맞았는지 계속 체크해봐야 되고. 체크해봐야 되고 네. 바쁩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닌 것 같게 확 느껴져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공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답안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잘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는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